자, 한동훈이 지금 오늘 사퇴를 했죠. 당연한 거지. 한동훈이 오늘 사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총선 패배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며칠 전하고 달라졌네. 정부가 부족한 거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한동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을 들어보면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냥 내가 되게 큰 사람이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느껴지고요. 진짜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듯한 뉘앙스를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동훈의 책임이 맞죠.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경험도 없고 오로지 해본 거는 검사질밖에 없는 사람이 국민의 힘을 이끌어서 요 모양 요 꼴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착한 사람 코스프레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네. 속마음에는 야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지게 생긴 게 제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물러날 때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잔상을 남겨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런 거죠. 이걸 기억하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실 걸로 믿는다 이런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대부분 다 알잖아요. 윤석열이가 정치를 못해서 망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동훈이 윤석열만큼 부족했던 거예요. 중도나 일반 진보 쪽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은 바보에 가까웠어요. 뭐냐면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갑자기 2조 심판 뭐 이런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쓰레기니 뭐 네. 이렇게 막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야죠. 선거니까 뭐 서로 막 격렬하게 뭐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라니까. 내가 답을 알려줬어 몇 번이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건 몇 개만 가져오면 돼. 현실의 삶이 힘들다고 하니 25만 원씩 줍시다. 줄게요 해야지. 무슨 이종섭이 들어오라고 하고 황상무 사퇴시킨 게 사퇴 제가 있습니다. 해결이냐고. 그걸 못하니까 얘네들이 2조 심판 범죄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유세 나가서 본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질력 났다고 해요. 메시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디서 좀 들은 이야기만 갖고 이재명 대표 초밥 이야기하고 자빠졌고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형수 욕설 이야기하고 자빠졌고 다 가짜뉴스예요. 그런 짓 하고 있던 한동훈이가 가서 거기 현장에 온 그구들한테는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그 외 현장에 오면 얼마나 와요? 고작 몇백 명 오잖아요. 그럼 그 뒤에 한참 멀리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랄하고 자빠졌네. 경제 망친 건 니들이야. 최소한 25만 원씩이라도 지급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지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한동훈 하지만 한동훈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리에 무게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동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생닭 들고 까치발. 그다음에 점프. 후보들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셀카 찍느라고 후보의 얼굴을 밀어내고 그러면 쟤 도대체 뭐 하는 거야라고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량 미달인 그렇죠. 윤석열보다 못한 자를 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바보 같은 거였고요. 이 한동훈 뇌피셜은 그렇다고 하죠. 그나마 내가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어서 이 정도 100석 살렸다. 이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한동훈이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면 이제 정말 사라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사퇴를 하고 다시 불러들임을 받으려면 정치적 역량이 있거나 중량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은 그도저도 아니고 그리고 원내 의원이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진짜. 네, 지금까지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한동훈을 불러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좀 하려면 윤석열한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국정 방향 잘못됐다. 근데 윤석열의 아바타가 내려와가지고 이재명 조국만 때리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반 이상은 이재명 조국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표가 오겠냐고요. 제가 1년 전에도 한 이야기예요. 중도 이야기들 하시는데 내가 중도라고 말했던 사람들 절대 다수가 이미 1년 전에도 민주당을 찍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졌다는 거지. 윤석열 1년 지켜보고 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이걸 못하고 그냥 그 뭐
유세장마다 가가지고 이재명 조국만 때리고 자빠진 사람을 누가 찍냐고요. 그 문제는 윤석열한테 책임이 50% 있으면 한동훈한테도 50%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망투표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은 못했지만 이 사람이 뭔가 권력을 잡으면 잘할 거라고 하는 전망투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심판이 돼버린 거고 보수 일부 세력들은 전망투표를 한 거예요. 한동훈한테 국민의힘한테 표를 몰아주면 잘한다고 하니 잘하겠지 하는 기대찬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한동훈 이제 잘가 돌아올 기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준석이나 유승민 정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보수를 책임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홍준표도 이제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저는 다시 제기하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 등이 만들어지면 수사받을 처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또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면 윤석열의 탄핵 사안이 되는 상황. 그렇죠. 볼만한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이제 그 방송을 보시면서 정말 당선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약간 좀 더 맥 빠진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떨어뜨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기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수 떨어졌고, 김병민이 떨어졌고, 박진 떨어졌고, 태영호 떨어졌고, 이상민 떨어졌고, 원희룡 떨어졌고, 최재형 떨어졌고, 이낙연 떨어졌고, 정진석 떨어졌고, 김영주 떨어졌고, 장해찬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수정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그 우리가 놓친 물고기가 커 보이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경원 당선되지? 그렇죠. 뭐 그런 느낌. 어떻게 안철수가 당선되지? 이런 느낌. 예. 우리가 떨어뜨린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더 시원한 거예요. 민주당 탈당파들. 지금의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희석됐지만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 흔들고 이재명 대표를 사법이- 검찰이 아가리에 집어넣었던 바로 그 자들. 탈당했던 자들. 모조리 낙선했죠. 그렇죠. 예외 없이 민주당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탈당할 때 우리가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함께해서 더러웠다. 다시는 만나지 마자. 잘 가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여준 성적표가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민영배 76.09, 이낙연 13.84, 선거비 전액 보존도 못 받아. 광주에서요. 그나마 광주니까 이 정도 나왔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광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광주 출신인 이낙연, 송영길 대표까지 떨어뜨렸어. 그래서 전라도 안북도가 역사상 최초로 같은 당에 당선된 총선이 됐어요. 전라북도가 상당히 좀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싹 다 민주당 찍었습니다. 이낙연 낙선. 이 양반 은퇴를 해야지. 뭔 비빌 곳이 없는 근데 거예요. 은퇴한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마지막 불씨 꺼졌으면 은퇴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그냥 끝난 거죠. 그냥 나 앞으로 광주 다니기도 힘들어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이낙연이라면요. 어차피 대선 나오면서 이게 마지막 출마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뒤집을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도와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 정도로 자기 지분이라고 챙겼다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낙연은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죠. 홈그라운드 추잡스럽게 말이야.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 제기를 하려면요. 수도권에 나왔어야죠. 자기가 실패했던 종로를 종로, 나온다든가 광주에 나가갖고 민영배랑 맞짱을 텄는데 저게 몇 배 차이입니까 저게. 국민의힘보다 못 얻은 거에 가까워요 사실은. 자 그다음 조응천. 최민희 후보한테 만방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요. 조응천이 나오면 최민희 후보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비교가 안 되잖아요. 최민희 몇 년 만에 국회에 들어오는 건가 지금 모르겠다. 박근혜 탄핵되니까. 새날 방송 중에 4월의 봄에 출연하신 세 분은 모두 다 지금 당선된 거거든요. 사실 지난번 지선에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오히려 그거의 기회로 삼아서 더 잘 되신 거죠. 더 큰일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응천은 이준석 따라서 개혁신당으로 갔고 근데 여기서 13.18% 얻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우리가 보내보낸 사람들 30. 야, 진짜 부끄럽네요. 그 30은 득표율이 6.15밖에 안 돼요. 만 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천에서도 30에 대한 평가는 국회의원직 5선까지 미뤄졌는데 뭐 했냐 이런 분위기라고 하죠. 30 정계 은퇴. 이 양반도 지금 70이 훌쩍 넘었죠. 김기표 변호사, 새날방송의 변호사들 방송에 나왔던 김기표 변호사 당선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부평을 홍영표입니다. 홍영표.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압도했습니다. 이 10%도 안 나왔어요. 8.25%. 배신자들의 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뭔가 오래 하면 다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민주당 후광을 톡톡히 봐왔던 건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라벨 띄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윤석열 심판 바람이 불기도 했고, 그럼 저건 뭐겠어요? 국민 절대 다수는 이재명이 홍영표를 핍박한 게 아니다. 니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홍영표가 인식을 하고 무능한 있는 거다라고 거예요.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번 선거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의 수박의 대가리들은 다 날라갔다. 탈당을 한 사람들 다 낙선했고, 그나마 이건 역사의 또 아이러니인가? 김종민만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살리는 거예요. 네. 자, 다음 이원욱 전용기 후보한테 낙선했는데 여기도 10%안 나왔습니다. 전용기 55.72.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뭐 조응천이나 아니면 서른이나 아니면은 홍영표나 이 이원욱 같은 후보들은 그래도 다른 뭐 신당을 만들어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상민이나 김영준은 색깔을 달리해서 저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을 한 거죠. 그게 굉장히 이번 총선에 좀 고소한 면이죠.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김영주 41.67. 와, 그걸 많이 얻기는 했다. 그거는 이제 김영주는 이미 저 영등포 올해 박영찬이가 낙선을 시켰죠. 민주당으로 3번이나 뽑았는데 한 일이 없다고. 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김영주가 바로 낙선이 됐고요. 허은하도 탈락. 그다음에 대전 유성을 이상민 탈락. 홍정아 후보가 59.76, 이상민 37.19 탈락. 다시는 국회에서 안 볼 수 있는. 야, 진짜 저 사람들 민주당에 다 있었다는 게 난 신기할 정도야. 그러니까요. 이번 총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분들을 편하게 쉴 수 있게 우리가 네. 배려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낙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내부 개혁도 한 거고 이제 외부와 함께 싸우는 혁신만 남은 거죠. 댓글창이에요, 여러분들. 당장 말로 쓰라면 쓸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수박이에요? 딱히 쓸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아 지금 민주당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심을 봤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세상 물정 모르고 천둥 벌거숭이처럼 수박짓 할 사람들이 있긴 해. 예상되는 사람 내 머릿속에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소수일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체주의처럼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윤석열보다는 이재명만 때리는 것이 더 그렇죠. 문제였던 예. 거고 역사적 사건이었죠. 독재 정권에 어떤 놈들이 자기 당 대표를 검찰 아가리에다가 체포 동의안을 찬성하냐고요. 그 사건이 우리나라 정치 역사의 변곡점 중에 하나였어요. 민주당 개혁의 단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종민이는 근데 김종민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감사함이 아직도 없더라고. 자기를 뽑아준 게 이재명 대표랑 똑같은 말을 했어. 민심의 승리래. 참. 이낙연은 낙선했는데 근데 사실은 김종민 자체는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본인은 아마 힘주고 다니겠죠. 그래도 계속 이제 민주당을 언급하긴 하더라고요. 민주당 때문에 사실 고심 끝에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생각할수록 화가 나려 그래 다시. 근데 내가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과정을 보면서 희한하게 운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될 사람은 안 되고요. 네. 될 사람은 돼요. 왜 강북을 마지막에 공천 대신 한민수 그렇게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수년 동안 밭을 갈았는데 공천 받고 또 탈락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낙선이 각이었는데 갑자기 민주당이 공천 취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팔자로밖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어쨌든 김종민이 수박짓 더하기는 힘들 가능성이 있다. 현실로는 그렇다. 왜냐하면 받은 덕이 있는데 수박짓을 밖에서 하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이 새끼 너 살려준 게 이재명이야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게 덕이라고 생각할지. 왜냐하면 저는 이원욱이나 뭐 이런 홍영표 이런 그 후보들이 나가서 탈당을 해가지고 다른 당을 만들면서 얼마나 도대체 그 근자감이 있어서 저렇게 새로운 당을 만들지. 본인들은 민주당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될 텐데 근데 본인들은 정작 모르고 저 지경까지 된 거잖아요. 김종민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지금 이정현이 나온지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저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광양이 호남 전라도지만 전라도 같지 않은 느낌이 광양 제철에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정현이 자전거 타고 선거운동하는 거 유명하죠. 근데 권향엽 후보가 가짜 뉴스 뭐 김혜경 여사 수행 뭐 저쪽 공천 받다 그래서 경선으로 다시 올라간 권향엽 후보가 70%로 이정현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고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거예요. 광주 서구 갑 송영길 대표 15%를 넘긴 했습니다만 이게 광주에서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의 소나무당이 기대했던 의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실패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광주의 아들 송영길은 살리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당선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역구는 여론조사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 옥중 메시지까지 나오고 그랬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어차피 송영길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면 당선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제 조국 혁신당의 돌풍과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한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표를 너무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약간 불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번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무소속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이 양쪽이 완전 결집했다는 거 보여요. 무소속이 지금 최경환이 국민의힘 조지현한테 집니다. 이제 이 사람도 끝난 거죠 사실은. 친박의 자장. 불과 8년 전만 해도 진박 간별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박 간별사. 어떻게 간별하는 줄 알죠? 최경환이 국민의힘 경선을 지역마다 막 두세 명씩 뛰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 후보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무실만 가서 연설해주고 와.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 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람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최경환 하면 초이노믹스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정의당이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금 비례 2.14%. 심상정 3위로 탈락. 사실 이번 총선에서 저는 가장 큰 수확 중에 하나가 바로 녹색 정의당의 이런 빵표, 빵석 이거가 그 큰 수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윤석열에 대한 침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진작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됐을 그런 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진보 정치를 완전히 판을 바꿔버린 케이스인데 윤석열 심판도 있지만 정의당 심판도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이 이제 총선용으로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당하긴 했지만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약속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단 한 석도 건지지를 못했는데 소위 말하면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짓을 이번 선거에도 했습니다. 왜? 지역구에 단일화를 안 했잖아요. 야당 비례도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들 사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도봉갑. 녹색정의당 후보가 얻은 표가 3.04%예요. 안기령 후보가 그보다 더 적은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도봉에다가 최초로 꽂아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죠? 김근태 의장과 싸모 거기서 육선한 곳이에요. 그렇죠. 여기 녹색정의당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 안기령 후보가 1,000표 정도 차이로 떨어졌는데
녹색정의당이 2,800표 정도를 가져갔죠. 참 너무 아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협상을 했었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오기로 한 협상을 했을 때 그 새진보연합은 이미 그걸 만들어 놓고 있었고 사회민주당하고 좀 뭐 열린민주당하고 기본소득당하고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보당이 들어와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왔을 때 정의당은 우리는 안 할래. 그 야권 단일화 지역구에서도 못했고 안 했고 비례도 따로 띄었잖아요. 만약에 이 정의당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왔다면 지역구 몇 개 더 살렸을 거고 그렇죠. 정의당도 3석 정도는 확보했을 겁니다. 잘못된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뭐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고 저는 지금의 그 정의당을 보면서 그냥 결자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 더 있어요. 마포갑. 역대급 배신자 조정훈이가 당선되는 데 있어서 녹색정의당의 김혜미가 또 일조를 해요. 왜냐하면 조정훈과 이재은의 표 차이가 599표 차인데 이 김혜미가 2,000표 넘게 얻었죠. 예, 2,000표 넘게 얻었으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똥 뿌리고 갔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정의당은 사실상 더 이상 제기하기 힘들 거예요. 정의당의 말은 이제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정의당이 대중정당 만든다면서 뭐 본인들 주장의 노동자들보다는 패션 좌파 그래가지고 한때 정의당이요. 그 청년들 가입 러시가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의당 마크 막 배지 달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고 막. 근데 그게 진보 정치의 마지막 저는 전성기였다고 봐요. 국회의원 후보들을 비례를 다 꽂았는데 노동운동 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애들을 투표로 뽑았더니 막 비례대표 압순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전체 분위기를 주도해 버렸죠. 근데 그때 그 박원순 시장 돌아가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이상한 짓거리 했잖아요. 전부 다 낙선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의당의 이제 시작인데 그 소위 조국 사태 때 또 뭐 조국 때리고 어쩌고 막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몰락해 갔다. 그 저는 정의당의 몰락에 대한 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항공모함이면 조국혁신단은 새빙선이 돼서 뭐 스피드하게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당은 민주당만 없으면은 우리가 뭐 진보당이 될 수 있어, 큰 당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 마인드 자체가 지금의 정의당을 저렇게 만들어 놓, 오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거죠.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하고 같은 상대를 위해서 싸울 때는 같이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따로 싸울게 하면서 다른 노선을 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 졌던 원인 중에 또 하나에서도 정의당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참 여러 곳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녹색당이 원내 정당 돼보려고 엄청 노력했잖아요. 그래서 녹색정의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해봤지만 결국 손을 잘못 잡은 거죠. 왜 떨어진 사람들 중에 새로운 미래 갔다가 득표 더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녹색정의당이라는 당을 합칠 게 아니라 녹색당으로 나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녹색당은 굉장히 오래된 정당이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잘 잡혀 있는 정당인데 기본소득당 의석 얻어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야권 지역구 단일화 비례대표 단위로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궁금증이 한번 생겨보는데 항상 오게티는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나님, 성송님 감사하고요. 어디까지 읽어드렸죠? 이잉여킹님, 국힘의 108번뇌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들의 번뇌와 108번뇌 맞네요. 내용을 팝콘 삼아 우리는 진격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8개만 치워봅시다. 송송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나님 기울어지다 못해 완전 뒤집어진 언론 지형에서 이 정도 성과면 엄청난 대승입니다. 그렇죠. 야당으로서는 정말 역대급. 만약 언론만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도 남았을 겁니다. 선거 기간 동안 재판 중에도 많은 지역에서 지지 연설해 주신 이재명과 각 지역 모든 후보님들 모두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뛰어봅시다. 새날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오늘부터 1일.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번 선거가 얼마나 대단한 선거인지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윤석열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돈 쓰겠다 하는 거에서 뭘 믿진 않지만 윤석열이 관건 선거한 그 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자, 다음 유달님.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는 게 진심이면 문통 조국 욕하지 맙시다. 그렇게 쳐내면 이재명 옆에 누가 남습니까? 푸나님 항상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갈라치 세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반대로 가면서도 그걸 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를 언론들이 받아쓰긴 좋잖아요. 야,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쩌고 섞지 마십시오. 그 모든 걸 끌어안아야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옥의 티만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요. 나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치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음모론까지 나온지 아세요? 그걸 소위 진보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조국을 지원해가지고 친문 정당 만들려고 나왔다는 거야. 아,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총리를 꿈꾼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정치적 수준을 좀 높이세요. 정치적 수준을 좀 높이시라고. 도대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덕담 같은 걸 하면은 그게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덕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미래준이 하고 있고. 당비를 500만 원 냈다고요 민주당에. 아니, 그러니까 이 진영에서 그런 식의 평론들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 안 돼요. 저번에 한번 이재명 대표 비서실 출신들 여러 명 인터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 진영의 적통을 잇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께도 잘하고 곽상원 변호사 종로에 후보 만들려고 제일 노력한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새해가 되면 전통을 만들려고 평산마을 가기 전날 부산에서 칼 맞았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못 갔잖아요. 그 전통을 만들어서 민주 진영에 진짜로 다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다 라이벌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피가 있다 그러더만. 선거에 진 건 조국 탓이고 문재인 탓이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재명을 위한다면 다 품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슴에 서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이재명 더 좋아지더라 소리 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다고 하는 똥파리들 일부 때문에 싫어진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고. 자, 이은배님 감사합니다. 박혜련님. 지난 대선 때 새날 알게 되었는데 이번 총선도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가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에 지금 3명 남았네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김혜영님 감사하고요. 탄핵 마렵다님. 푸나님 저는 내년 대선을 위해 또 열심히 저는 더 달릴 겁니다. 내년이 대선 맞죠? 하여튼 아마도 맞을 거예요. 메이비. 야 올해도 지금 8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자 히로큐님. 저런 단어 처음 봐가지고 사방에서 들어오는 방해를 뚫고 180석이면 인정해야죠. 서로 비방하는 건 절대 노노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